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가 텍사스 크래시 테스트 시설에서 포착되고 있는 수상한 차량입니다. 자, 드론 영상 속에는 이 차는 모델 Y 2대 사이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 크기가 확실히 더 작은 것 같고요. 지붕의 라인도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 모델 Y에 커버를 씌운 건 아닌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과연 이 차가 그동안 언급이 되었던 모델 2일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공개했던 로봇택시 전용 사이버 캡일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 장면을 중심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와 가격 전략 그리고 시장의 파급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우선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보면 이 8월 말 공개된 신형 모델 Y 퍼포먼스가 놀랍게도 평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스웨덴의 자동차 매체인 칼업은 이번 모델을 평가하면서 앉으면 마치 왕처럼 느껴진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새로 적용된 모델 Y 퍼포먼스의 스포츠 시트를 가장 큰 개선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중국 전용 모델 YL에서 선보였던 것처럼 전동식 허벅지 받침대가 추가되어서 이 장거리 주행의 편의성이 크게 올라갔다는 건데 이 외관도 확실히 달라졌고요. 독자적인 범퍼 디자인과 이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신형 휠과 카본 파이버 스포일러까지 적용돼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한눈에 퍼포먼스 모델임을 알 수 있고요. 이 기존 세대보다도 훨씬 역동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 역시 스포츠 시트가 기본 장착되면서 편안함과 이 균형을 잘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모델 Y 퍼포먼스의 스포츠 시트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 적용된 적응형 서스펜션과 이 감쇄 모드를 지원해서 그냥 빠르기만 한 차가 아니라 운전의 재미까지 제공한다는 게 현지 언론의 평인데요. 이 새로운 모델 Y 퍼포먼스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되며 유럽과 중동 지역에 먼저 공급될 예정이고 첫 인도는 앞으로 1에서 2개월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리뷰가 올라올 것 같고 좋은 반응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유럽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8월 한 달 동안 노르웨이에서 다시 한번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의 주인공은 바로 새롭게 리프레시된 모델 Y였고 집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8월 총 2,959대를 인도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 2,135대가 팔린 것에 비하면 무려 38%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 중 모델 Y만 놓고 보면 2,450대가 팔리며 노르웨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모델로 올라섰는데요. 특히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고 이 노르웨이 시장에서 22%, 즉 노르웨이에서 팔린 5대 차 중 한 대 이상이 테슬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 전기차 협회에서는 모델 Y가 실용성과 가격 대비의 가치를 동시가쳤다고 말하며 넓은 적재 공간과 사륜구동, 심지어 견인 능력과 높은 지상고, 이 촘촘한 충전 네트워크까지 노르웨이 소비자에게 꼭 맞는 조합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자, 올해 초만 해도 유럽에서는 신형 모델 Y의 전환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논란으로 이 테슬라가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성적은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노르웨이가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이고 지난해 신차 판매 10대 중 9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르웨이에서 어떤 차를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 변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노르웨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JD 파워의 최신 기술 경험 지수 조사인 TXI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점수는 무려 873점이고요.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430점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렇게 압도적인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JD 파워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JD 파워는 상의 수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매체에 따르면 모든 미국 주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는 브랜드는 수상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며 같은 이유로 리비안도 상을 받지 못했고 결국 점수 538점의 제네시스가 공식적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2025년형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오너 7만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기술 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자동 공조 시스템과 사각지대 카메라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새 차 모드가 들어있는 이 메뉴의 위치와 일부 인식 시스템의 오류가 여전히 불편의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점수만 놓고 보면 테슬라가 기술 경험에서 경쟁사를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되었지만, 아쉽게도 제도적 이유로 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서비스 관한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북미에서 새롭게 도입한 패스트 패스 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는 차량 문제를 서비스 센터에 바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고객이 다시 예약을 잡고 몇 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우선 진입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패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며칠 전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다루었던 BMS A079 사례를 떠올려 보면 이 제도의 필요성이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이 당시에도 말했듯 국내에서 오류에 대해 불만이 많이 쌓인 상황이고, 이 예약을 잡으려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스트레스와 불만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테슬라가 패스트트랙 같은 우선 서비스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북미에서 실제로 그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북미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는 실물 티켓과 앱 기반 디지털 패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하며, 문제가 재발했을 때 오너는 굳이 다시 예약을 잡을 필요 없이 패스트 패스를 제시하고 바로 센터에 들려 실시간 점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직원에 따르게 되면 이미 6개월 이상 시범 운영을 거쳤고 오너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도 같은 문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북미식 패스트 패스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불필요한 예약 지연을 줄이고 이 서비스 팀도 문제를 실시간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고객과 회사 모두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북미처럼 패스트트랙 제도가 빨리 도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이 장면은 기가 텍사스를 꾸준히 촬영해온 드론 오퍼레이터 조 테그트마이어가 8월 29일 찍은 장면입니다. 이 차량은 보호 커버로 덮여 있지만 옆에 세워진 모델 Y 덕분에 상대적인 크기가 바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차체는 한눈에 봐도 더 낮고 지붕 라인 곡선도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차가 놓여져 있는 위치가 중요한데, 그냥 주차 구역이 아니라 크래시 테스트 시설, 즉 차량 충돌을 통해서 안전을 시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실제로 충돌 시험과 안전성 검증에 투입하려는 차량의 가능성이 높고, 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만약 이 차량이 기다리고 있던 모델, 즉 소형 보급형 테슬라일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6월부터 더 저렴한 모델의 초기 생산을 시작했고, 4분기부터는 일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 말은 컨셉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양산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 이 모델 2가 현실화된다면 가격은 기존 모델 3나 모델 Y보다 확실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내연기관 소형차 시장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되고, 2만 달러 후반 또는 3만 달러 초반대 가격이라면 이 혼다 시빅이나 도요타 코롤라 같은 이 내연기관 차량의 엔트리급 차량과도 경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첫 차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테슬라를 사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이버캡, 즉 로봇택시 전용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버캡은 일론 머스크가 공개했던 차로 일반 소비자 판매가 아니라 이 로봇택시 네트워크를 위해 만들어졌고, 차체는 모델 3나 모델 Y보다 더 작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자율주행 전용 설계가 특징입니다. 자, 대량 생산은 현재 내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험 차량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기가 텍사스가 바로 로봇택시의 생산 거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자, 만약 이 차량이 사이버캡이라면 이번 장면은 곧 다가올 테슬라의 로봇택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전 작업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늘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모델들이 최고 안전 등급을 받고 있는 것도 우수한 테슬라의 충돌 테스트 성적 때문입니다.
자, 만약 모델 2라면 테슬라는 보급형이라고 해서 안전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 모델들과 같은 안전을 유지하겠다라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이 만약 사이버캡이라면 로보택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승객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느냐가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이 두 차 모두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검증만큼 물리적 안전성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2만 달러 후반에서 3만 달러 초반 정도를 현실적인 시작의 가격대로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누구나 살 수 있는 테슬라를 위해서는 2만 달러대가 이상적이지만 초기의 생산비와 공급망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반면 이번 차량이 모델 Y의 저가형 변형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중국에서 공개된 모델 Y L의 사례를 참고하면 테슬라는 모델 Y L을 통해서 차량의 크기와 옵션을 재조정했고, 기존 모델 Y보다 더 많은 소비층에게 관심을 받으며 동시에 판매가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테슬라는 같은 전략을 쓸 것 같은데요. 이 완전 신형 모델이 아니더라도 모델 Y의 변형을 통해 또 새로운 수요를 끌어올리며 수익 구조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현재 중국 업체들의 강력한 가격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BYD나 샤오미, 리오토 등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 테슬라가 가격 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량의 정체가 무엇이든 가격의 포지션을 전략적으로 새롭게 세팅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이고요. 현재 이 장면이 등장한 이후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드디어 저가형 테슬라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긍정적인 신호도 보내고 있고, 이 저가형 모델 출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과 점유율 계산도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이면 현재 확장되고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드론으로 잡히고 있는 수상한 차량은 테슬라의 미래 전략이 어디로 향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이전과 이후 이렇게 두 시대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바로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이 보급형 모델 2라면 테슬라의 대중화 전략이 본격화되는 것이고, 사이버캡이라면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실제로 시작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분명한 건 두 차 모두 테슬라의 로드맵에서 매우 중요한 퍼즐 조각인 것은 분명하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